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들어와서 오늘이 첫 번째 월요일인데 4월이 무슨 달인가 이렇게 갑자기 뭐가 변한 것 같은 느낌을 주어서 어리둥절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서욱 국방장관, 서욱. 우리나라 대통령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전혀 다른 면모를 보이는 발언을 했습니다. 4월 1일 미사일 전략사령부 개편식에서 문재인 정권의 국방장관 서욱이 한 말입니다. 우리 군은 사거리와 정확도, 위력이 대폭 향상된 다량 다종의 미사일을 보유해 북한의 그 어떤 표적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 특히 미사일 발사 징후가 명확할 경우에는 발사 원점과 지휘, 지원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도 갖추고 있다. 아니 저는 정말 이거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 맞아? 아니 혹시 미국 국방장관 얘기를 내가 잘못 들었나? 그럴 정도였습니다. 특히 미사일 발사 징후가 명확할 경우에 북에서 남으로 그때는 발사 원점, 지휘부, 지원시설 정밀 타격하겠다. 그 능력이 우리한테는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요점으로 얘기하자면 사전 타격을 하겠다. 예비 타격을 하겠다. 우리가 한 방 얻어맞고 난 다음에 보복 타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징후가 명확할 때 그때 먼저 때리겠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말한 선제 타격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 서욱 국방장관이 이제 한 달 남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는 코드를 윤석열 당선인하고 맞추기라도 하겠다는 듯이 사전 타격, 원점 타격, 선제 타격, 예비 타격 이 개념에 맞춘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까지 어디 갔다 왔어? 왜 이제야 그런 얘기를 하는가 싶을 정도였는데 일단은 그런 얘기를 문재인 정권 말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우리 국방장관 입으로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 깜짝 놀랄 만큼 반가웠습니다.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팍 떨면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언어로 서욱 국방장관을 비난했습니다. 남조선 군부가 우리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도발적인 자극과 대결 의지를 드러낸 이상 나도 유임에 따라 엄중히 경고하겠다. 우리는 남조선에 대한 많은 것을 제고할 것이다. 유임에 따라 이것은 이제 나 김여정 내가 노동당 부부장인데 우리 오라버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임을 받았다. 시켰다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이런 겁니다. 남조선은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가 함부로 내뱉은 망언 때문에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아니나 다를까 익숙하게 볼 수 있는 김여정의 반응이다. 이제 이러는 건데요. 오늘 제가 썸네일 제목으로 붙여놓은 것처럼 이 가운데 김여정이 옳은 말을 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핵 보유국을 상대로 선제 타격을 함부로 운운하며 망설한 객기를 부린 것이다.
다른 부분은 김여정이 뭐 공갈 협박을 했다, 뻥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바로 이 부분, 핵 보유국을 상대로 대한민국 국방장관이라는 자가 객기를 부린 것이다 라고 지적한 부분, 이 대목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정밀 타격, 원점 타격, 선제 타격 100군데를 하겠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북한이 핵탄두를 100개를 가지고 있다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선제 타격을 할 경우에 100개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100개 중에 절반을 할 경우, 50개만 할 경우 나머지 50개가 우리 대한민국의 주요 시설과 주요 도시를 향해서 날아온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이것을 전략적 비대칭, 전략무기의 비대칭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재래식 무기가 많고 아무리 재래식 전폭기와 전투기와 그 다음에 미사일 능력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핵무기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핵무기는 한 발만 떨어져도 30만 명, 50만 명 희생자가 나올 수 있는 것이 핵무기입니다. 우리가 선제 타격을 아무리 한다고 그래도 그 중에 우리 선제 타격을 빠져나간 북한 핵탄두 하나가 서울 강남에 떨어진다고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협박을 지금 김여정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느냐? 선제 타격도 중요하지만은 북한의 핵탄두 하나가 대한민국 영토 어디든 떨어지기만 하면은 북한 전역은 멸절될 수도 있다는 그런 위협을 느껴야만이 감히 핵단추를 생각을 꿈에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 억제력이라는 것이고 전략적 무기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든 미국과 전술핵을 공유를 하든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든 이제 이 북한의 노골적인 핵무기 사용 위협과 협박에 대해서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른 사람도 아닌 북한의 김여정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핵 보유국을 상대로 선제 타격을 운운하며 망설한 객기를 부리지 말라. 김여정의 공갈 협박 중에 이런 대목은 참 뼈아프게 다가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군 서열 1위 박정천 당 비서 별도의 담화를 냈는데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핵 보유국에 대한 선제 타격을 운운하는 것이 미친놈인가 천치 바보인가. 이제 북한은 김여정이든 박정천이든 자기네들이 핵 보유국이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며 전략적 비대칭, 한국에는 핵이 하나도 없고 북한에는 핵탄두가 100기 혹은 100기 플러스 알파 이것이 있을 경우에 서로 협박과 위협과 그 공갈의 차원이 전혀 다를 수 있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윤석열 당선인도 그런 얘기를 이미 했습니다. TV 토론 때 선제 타격을 얘기를 했고 일부 논란이 있기도 했었죠.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 선제 타격 얘기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면서 전쟁광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는 북한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 아니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떠들어 주니까 굳이 북한까지 나서서 윤석열 당선인을 공격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했던 거겠지요. 그런데 이제 서욱 국방장관이 선제 타격, 정밀 타격, 사전 타격 얘기를 하니까 파르르 떨면서 다시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핵 보유국을 상대로 객기를 부리지 마라. 이 부분은 그냥 넘길 수가 없는,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안보 면에서 가장 가슴을 찌르는 지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